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입니다. 신광선 타임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사실은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반등이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야 될 자리인데 이 기술적 반등이 좀 더 세게 나왔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딱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4월 3일 새벽 4시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호관세 관련된 부분들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계속해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종목들 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시간에서 그리고 애프터 마켓을 통해서 이 타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해답을 제시해야 될 텐데 이 해답을 같이 제시해드릴 우리 유나 아나운서분을 모시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자, 오늘 우리 유나 아나운서분이 봤을 때 뭐 시간에 아까 애프터마켓에서 또 뉴스데이에 대해서 또 연동해서 말씀 주셨는데 어떤 종목이 또 우리 시청자분들 가장 많이 궁금하실지 한번 뽑아주시죠. 네, 오늘은 제가 궁금한 종목을 2개를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삼성공조입니다. 네.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을 보이고 있어요. 5%가량 오르고 있는데 네.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삼성건조가 사실은 이제 애칭냉각 관련된 기술이 좀 부각되면서 사실 이 종목이 한 2월 말 정도에 시세가 좀 분출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사실 두 가지 모멘텀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액칭냉각 관련된 부분들. 중국에서 지금 H20 시리즈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재고가 다 나갔다. 절판됐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 좀 많이 모자른다. 재고가 많이 모자르게 가격이 좀 많이 건줄 뛸 거라는 식으로도 보도가 나왔거든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상황을 좀 놓고 보게 되면 액칭냉각이 또 결국은 기술이 부각되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플러스에서 한 가지는 아마 대부분 요즘에 젊으신 분들은 이걸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바로 지브리죠. 네. 지브리, 그다음에 뭐 스누피, 뭐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저도 챗GPT를 유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혹시 지브리 만드셨나요? 저도 만들었습니다. 매니저님 네. 프사가 바뀌었더라고요. 네, 지브리로. 맞아요. 네, 지브리로 바뀌었는데 맞아요. 저도 본 것 같아요. 우리 유나 아나운서 SNS에서 올라온 걸로 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외적인 부분이 많이 변신을 해주잖아요. 눈이 엄청 커지고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얼굴이 이만하고 네. 막 이렇게 돼서 되게 잘생기고 더 이쁘게 뭐 만드는데 지브리 때문에 이제 세이롱투머니 그만 좀 만들어라. 네. GPU 카드가 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희화하면서 엑스 트위터도 남겼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GPU 카드가 지금 모자른 상황에서 이 열을 좀 식히기 위해서 액칭냉각. 어찌보면 이제 연동돼서 좀 희화해서 좀 연동돼서 좀 말씀드렸는데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시간에서 지금 한 거의 한 7% 정도 상승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차트 볼게요. 지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만 봐도 굉장히 좀 좋은 구간이 좀 전개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초록색 선 보이시는 게 바로 중기 이동평균선이죠. 많이 쓰시는 60일 이동평균선. 대략적으로 한 달 거래를 20일이면 3개월이죠. 3개월짜리 이동평균선, 이거 중기 이동평균선인데 여기 위에 있으면은 상승 추세, 아래에 있으면은 역추세, 하락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요 근처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물론 오늘 시장에서 웬만한 종목들은 다 올라갔습니다. 네. 3에서 5% 정도. 물론 못 간 종목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4%로 마감된 상태에서 지금 7% 정도 시간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한 16,570원? 한 이 정도 되거든요. 한 요 정도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 선을 그어드리면 요 정도 자리인데 그러면 내일 한 이 정도쯤에서 갭상승이 나오겠죠. 아니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목이 시총이 작지만 품절주예요. 유통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은 이런 뭔가 메이저들의 의도에 따라서 상한가도 갈 수도 있고 네. 떴다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지금 기술적으로 봐도 과매도권에서 좀 움직이는 범위가 좀 있기 때문에 내일 그렇게 많이 뜨지만 않는다면 좀 눌린다. 떴다가 살짝만 눌린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삼성건조를 개일 갭이 좀 크게 뜨지 않는다면 적당한 수준에서 4, 5% 정도 뜬다면 시간에서 좀 반응을 보고 내일 아침에 우리가 시가로 매수를 한번 고려해봐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그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삼성공조에 대한 의견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삼성공조는 액침냉각 관련해서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지브리 관련해서도 네. 짚어주셨습니다. 내일에 눌림이 나온다면 공략해볼 수 있겠다라는 인사이트 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궁금한 종목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7%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또 임원들이 약 9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네. 내일도 더 큰 상승 나와줄 수 있을까요? 좀 치사하죠. 그렇게 유상증자를 어찌 보면 이제 영동돼 있다 보니까 조선소 인수하려고 어쩔 수 없이 납입하는 부분인데 100억도 안 되는 규모 유상 자사주 매입은 사실 네.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공시인데 어쨌든 시장 반응은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 있어요. 지금 어제 오늘 이제 7% 정도 애프터 마켓에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에서 반영이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좀 상승 추세를 좀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사실 미국도 그렇지만은 통상 방산 쪽은 관세로부터 자유로운 섹터잖아요. 어찌 보면은 네. 트럼프가 관세,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섹터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조금 불리시, 긍정적인 좀 의견을 좀 내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 적당하게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이 좀 동반됐다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게 결국은 어느 순간은 올라가다가 다시 또 쭉 빠지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결국은 에코프로처럼은 쭉 빠질 겁니다. 근데 이제 언제까지 가느냐? 저는 이 종목 방사는 뭐 조선은 좀 제외하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5월까지는 들고 갈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5월 달에 조금 유럽발 진영적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하나 쪽이 뭐 미국 관련된 부분에 모멘텀도 있지만 유럽 관련된 또 수출 모멘텀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종목은 일단 다시 한번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네. 가야 된다는 점. 그래서 내일 이 종목이 약간 좀 눌리면 네. 매수 관점을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관세 논란에서 좀 자유로운 방산주라는 점 짚어주시면서 내일 더 공략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담았던 하이브입니다. 저희는 지금 3% 수익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 목표가를 28만 원으로 잡았었거든요. 네. 중간 점검 필요할 것 같아요. 하이브가 좀 잘 가다가 약간 또 이제 시장 영향도 좀 없지 않아 좀 받았죠. 네. 어제는 뭐 다 빠졌어요. 그 분쟁 관련된 뭐 무역 관련된 관세 해지주들도 죄다 뭐 마이너스 10% 정도 다 급락이 나왔었죠. 뭐 그런 상황에서도 뭐 어제 하나는 해주도 다 빠졌고 디오이도 다 빠졌거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뭐 지금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제가 이 종목 말씀드린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저께 이제 하이브에서 또 이제 관련돼서 컨퍼런스를 했어요. 컨퍼런스 콜 했는데 제가 이제 하반기 BTS 완전체 복귀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해 드렸잖아요. 이제 조금씩 이제 멤버별로 이제 제대를 하니까. 근데 하이브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BTS 관련돼서 완전체 복귀가 단기적으로는 빠르게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뭐 저녁 일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 좀 이격이 좀 발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이브 측에서는 완전체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또 뭐 중간에 본인들 스스로 또 결합을 하려면 또 준비도 해야 되고 뭐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식으로 컨퍼런스 콜 내용이 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하이브도 엔터 중국 관련된 모멘텀 분명히 있고요. 트럼프 관세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기존의 목표 가격 좀 중장기적으로 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당장 뭔가 현금이 있는데 보수적으로 조금 기대 수익률이 낮더라도 천천히 가는 종목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뭔가 하이브 같은 종목이 우리한테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저는 똑같은 의견 드리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중간에 저 뉴스 컴백 소식 뉴스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신고가 나오는 패턴들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연말까지는 홀딩해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그럼 오늘의 추천주가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럼 오늘의 추천주는 관세로부터 자유로운 섹터인가요? 맞습니다. 오늘 종목은요. 우리 윤아 아나운서분이 직접 소개해 주시죠. 어떤 종목이죠? 매니저님이 오늘 준비하신 종목은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네, 폴란드형 K2 전차 2차 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계속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잘 하시는데요. 네, 이제 이어서는 매니저님이 설명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뭐 윤아 아나운서도 잘 알고 있죠. 뭐 전차, 장갑차,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K22 수륙 양용 장갑차 등 전반적인 지상군에 필요한 이 육군의 전력을 대부분 이쪽에서 생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현대 롯데미요. 뭐 두 가지 모멘텀이라 보고 있어요. 방산에 대한 모멘텀은 어느 정도 주가가 다 반영이 됐고 네.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바로 폴란드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폴란드 K2 전차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흑표 전차 추가 수출 기대감이 있는데 지난주에 폴란드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쟁이 휴전이 될 수 있겠지만 러시아가 침공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폴란드 그런 예비군 전력까지 포함해서 50만 명의 지상군을 육성할 계획을 연말까지 네.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전쟁이 아시다시피 드론 띄우고 전차들 막 지나다니는데 거기서 보병들이 뭐 총 들고 막 뛰어다니지 않잖아요. 1차, 2차 세계대전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전력화가 약간 미래 전략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뭔가 기갑부대라든지 이런 걸 양상하기 위해서는 전차, 장갑차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저는 또 추가 수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마지막 모멘텀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 방산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대북 관련된 모멘텀으로도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4월 2일 날을 이제 해방의 날, 관세 해방의 날로 우리가 키포인트 자꾸 보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물론 왈가왈부를 하겠지만 분명히 올해 2분기, 3분기 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려고 할 겁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만나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원래 현대로템이 방산 모멘텀이지만 철도 관련된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대북 대장이었어요. 2017년, 18년도 때. 그래서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기 전에 빠르게 말씀드리면 월봉으로 보면요. 2018년도 때 물론 지금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 월봉입니다. 이때 당시에 대북 관련된 이벤트로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2018년 초에 관세를 막 때리고 잠잠해졌을 때 대북 이벤트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 현대로템이 15,000원에서 무려 주가가 거의 한 48,000원, 한 주가가 4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철도 모멘텀도 우리가 살펴보자. 그래서 목표 가격 말씀드리면 매수 가격 내일 시초가로 공략하고요. 목표 가격은 129,000원, 13만 원 미치죠. 신고가, 역사상 신고가 한번 바라보고요. 손절 가격은 99,000원 선으로 타이트하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로템에 대해서는 두 가지 모멘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대북 관련주라는 점 잘 기억해 보면서 목표가 129,000원, 손절가 99,000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고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특징주와 추천주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인사이트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네이버나 너튜브에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면 오늘 저도 이제 유튜브 영상도 녹화하고 왔고요. 월가에서 지금 4월 3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 내용들에 대해서 전략을 제가 담아놨습니다.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다가 요약본 올려드릴 테니까요. 네이버에 신광섭 검색하시고 무료로 밴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 신광석 매니저님 검색하셔서 인사이트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되는 2부에서도 전화 상담이 이어지니까요. 제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계속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광석 매니저 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